인도네시아와 몽골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영환 지사가 근로유학생 유치라는 새로운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10,000명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전수칙 미이행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충주호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새 유람선이 취항했습니다. 내륙의 수상 관광이 전기를 맞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일주일 동안의 해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귀국과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농가와 연결해 일자리를 주는 근로유학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0,000명씩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몽골 방문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귀국한 김영환 지사. 두 나라의 유력 정치인들과 관료,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귀국 직후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이른바 근로유학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유학생 비자로 들어온 학생들은 주중에 2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도시농부 제도를 이용해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나흘간 농촌에서 일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입니다. 김 지사는 이 제도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농촌 일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온 유학생들이 16시간 정도의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것이 근로유학생 제도입니다. 매년 입학생이 줄면서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충북 4년제 대학교 10군데 외국인 유학생을 합치면 1,915명인데 혼자 4,751명을 유치한 성균관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근로유학생 제도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도 수도권에 몰림 현상이 이제 뚜렷한데요. 그런 일자리 마련이 원활해진다면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학생 유치, 유학생 유치에 큰 도움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지사는 당장 앞으로 1년간 근로유학생 1,000명을 유치하고 이후에는 1년에 10,000명씩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농촌뿐 아니라 제조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4시간씩만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원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지사가 만든 도시농부만 해도 농가 수요가 부족해 지원해놓고 일자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단 유학비자로 들어와 불법 체류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오늘로 예정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충북에서도 조합원 300여 명이 동참합니다. 파업 참여 노조원이 있는 충북도 내 의료기관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적십자사 소속의 혈액원과 혈장분해센터 등으로 민간 병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청주와 충주의료원 등의 파업은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 인력은 제외됐으며 참여 인원은 전체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번 파업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이 인력 확충과 불법 의료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얼마 전 2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청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고의 원인으로 안전 불감증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법으로 정해진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계 종사자들은 빨리 하려다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청주 오송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이곳 25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5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당시 갱폼이라 부르는 대형 거푸집을 한층 더 올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체하다 돌연 갱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갱폼 해체를 하기 전에는 추락을 막기 위해 반드시 타워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작업 시점에는 크레인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조사 당국인 노동부와 노조의 설명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서둘러 고정나사 먼저 푼 겁니다. 저희가 정황으로 좀 추정을 해보는 것은 이 크레인으로 안전하게 매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기존 층과 결속돼 있던 이 철제물들을 해체를 먼저 해버리는 것이죠. 업계 종사자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크레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고 대기하는 시간이 있고 그걸 이제 한수 식들하고 나머지 볼트를 이제 미리 풀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하는데 원래는 규정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리 해놓으면 작업이 수월하게 빨리빨리 끝나고 하니까. 해체 작업 전 크레인과 연결하는 건 산업안전보건규칙에 정해진 기본 사항인데 애꿎은 희생자만 남겼습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번 중대재해를 계기로 철저히 조사 감독함으로써 재해 예방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사 현장은 규모 2,500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한편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공장 증축 건설 현장에서 40대 남성이 전동 그라인더로 배관 천공 작업을 하다 감전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실수로 그라인더 전선을 자르면서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66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간 40만 명이 찾는 충주호 유람선이 이름도 바꾸고 배도 새로 건조해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했던 수상관광 부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내륙의 바다에 새로운 유람선이 떴습니다. 길이 44.5m, 폭 10m에 2개 층의 선실과 갑판까지 모두 4개 층으로 이뤄졌고 379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내륙에서 운행하는 유람선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너무 멋있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일단은 귀함괴석들이 있고요. 또 서울의 한강과 달리 여러 군데 산의 어떤 봉우리들이 자연이 더 어우러지니까 더 멋지네요. 지난 1986년부터 충주호에서 유람선을 운행하던 주식회사 충주호 관광선이 충주 크루즈호로 이름을 바꾸고 30억 원을 들여 새 유람선도 만들었습니다. 젊은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충주호 크루즈라는 사명으로 변경을 했고요. 더군다나 지금 배 선박 신기루다가 건조함으로 맞춰서 거기에 좀 의미를 좀 많이 뒀습니다. 한때 5척이었던 유람선은 지금은 3척으로 줄었습니다. 충주와 제천, 청풍, 단양, 장회에 각각 한 척씩 근거지를 두고 관광객을 막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주 나루가 유람선 관광의 시점이었으나 최근에는 청풍 나루로 무게추가 옮겨졌습니다. 가장 큰 배를 새로 만든 배를 청풍호에 배치한 이유입니다. 지금 청풍호 크루즈가 본거지를 우리 청풍에 차렸다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앞으로 청풍호가 수상 레포츠의 메카가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연간 40만 명이던 충주호 유람선 이용객은 코로나로 줄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분위기. 자치단체마다 앞다퉈 수상레저 활성화에 노력하는 가운데 새롭게 바꾼 유람선과 시너지를 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최근 사나흘 간격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옹벽 붕괴 혹은 산사태가 우려되죠. 특히 이번 장맛비는 한 번 내리면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리는 특징이 있어 위험 지역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철저히 대비하고 또 전조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 뒤편 석축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집안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흙이 들이닥치면서 마당은 엉망이 됐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어쩌냐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 왜? 그러니까
다 무너졌다고 그래. 사고 당시인 지난주 예산에는 6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올해 장맛비는 사나흘 간격으로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린 뒤 옮겨 다니는 특성을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산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반복된 비에 땅이 빗물을 머금고 있는 탓에 발이 푹푹 빠집니다. 이런 경우 산사태 위험이 높은데 대부분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사지에서 물이 갑자기 솟아오르면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잘 나오던 지하수나 샘물이 갑자기 멈추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쓰러지고 계곡에서 지나치게 많은 흙탕물이 내려오거나 산비탈에서 돌이나 흙이 쏟아지는 것은 산사태의 현상 중 하나로 즉시 몸을 피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산사태 발생 즉시 이제 주변에 산사태와 멀어지는 방향 높은 곳으로 즉시 대피를 하시고 도로변에서 운전을 할 경우는 산하고 비탈진 경사면에서 약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서서히 운전하시면 됩니다. 또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나 전기를 잠그고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한편 올봄 홍성 등 대형 산불이나 산사태 발생 우려가 큰 충청권은 산사태 취약 지역만 4,100여 곳에 달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예년보다 덥고 습한 날씨로 충북도 내 모기 개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청주 오송의 기준 채집지 한 곳에서 모기 성충을 채집한 결과 27주 누적 채집 마리수는 9,818마리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62%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충북에서는 올해 처음 채집됐습니다. 충북도 내 작은 빨간집 모기 발견은 지난해보다 9일 이릅니다. 내년 총선을 이끌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이종배 의원이 단독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내일 오후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종배 의원을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종배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도당 위원장을 두고 정우택 의원과 경쟁했지만 경선에서 밀렸고 충북의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도당 위원장 경험이 없습니다. 제12회 인구의 날을 계기로 출산육아 환경 개선에 힘을 모을 범도민협의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경제와 종교, 여성, 민간사회단체 등 109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도민협의회를 출범하고 육아휴직과 출퇴근 시간 배려 등 현실적으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충북지사와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또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충북상공회의소 대표 등 7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됩니다. 충청북도는 이와 별도로 전담팀을 꾸려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최고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신규 사업도 다음 달 중 확정할 방침입니다. 청주국제공항과 활주로를 같이 사용하는 제17 전투비행단이 지역 발전을 막고 있어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북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종호 도의원은 어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항 주변에 계획 중이던 신도시가 17 전투비행단으로 인한 개발 제한 때문에 돌연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은 대구와 광주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처럼 17 전투비행단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는 공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지만 국가 안보를 생각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청주 지역화폐 청주페이의 인센티브 지급이 어제 오후 한때 중단됐습니다. 청주시는 어제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인센티브 예산이 부족해 청주페이를 충전한 시민 533명이 10%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이달부터 2달 동안 청주페이 인센티브가 10%로 늘고 구매 한도도 5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운영대행사의 실수로 충전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운영대행사에 항의하고 미지급된 인센티브도 오는 20일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 1부는 어제 청주시 강내면의 폐기물 업체가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청주시가 폐기물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은 부기면과 오창읍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청주시는 판결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과수화상병에 대응해 충청북도가 저항성이 높은 대목을 찾았습니다. 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